자, 시험 보기 전에 우리 배웠던 거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이런 걸 암기하셔야 돼요. 1-i분의 1 플러스 i. 이런 거를 시험 시간에 유리화시키지 말라고. 응? 시험 시간에 유리화시키지 말고 지금 외우세요. 부호는 위에 거 따라간다고 외우시면 돼요. 플러스 i. 이렇게. 그 다음에 부호 바꿔서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 아, 위에가 마이너스네.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i. 이렇게. 완전 제곱식도 한번 해볼까요? 1 플러스 i의 제곱. 이것도 계산하면 2i가 되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i의 제곱.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i. 요런 거는 그냥 암기하셔야 돼요. 시험 시간에 계산하시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z가 뭐시기 이런 문제 있잖아요. 자주 나오는 것도 한 두 개, 자주 나오는 거 한 두 개 만들어서 이것도 외웁시다. 2분의 뭐 있었냐?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뭔지 모르지만 이런 형태 자주 보지 않았어요? 네. z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일 때 뭐 z 제곱해보고 세제곱해보고 네제곱해보고 해서 규칙 찾는 거였지. 그쵸? 요거는 많이 풀어봤어. 얘는 z의 세제곱이 1이다. 그 다음에 z가 2분의 여기가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3i. 이때는 z의 6제곱이 1이다. 많이 나오는 형태죠. 다시 내신 문제 풀 때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잖아. 그지? 시간이 많이 부족하니까 자주 나오는 거 이런 거 외워놓고 있다가 걸리면 대박이야. 그지? z가 이거면 z 세제곱은 마이너스 1, z가 이거면 z의 6제곱은 1. 잠깐만, z의 세제곱이 1이죠.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자, 요거는 요거 푼 거 아니에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거 근해 공식 써봐. 이거 근해 공식 쓰면 이거 나오지 않아요? 그치? 그러니까 요거의 해야.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알고 봤더니 z였다. 이 얘기 하는 거고, 이 식 보면 양변에 뭐 곱하고 싶어? 양변에 모르면 안 돼. 양변에 x-1 곱하고 싶죠. 그럼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니까 곱셈 공식 x의 세제곱은 다시 x의 세제곱 플러스 1은 잠깐만 내가 틀리고 앉아있네. 바보. 다시 x-1, x-1 곱해주면 곱셈 공식이죠. 그러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에서 1 넘기면은 x의 세제곱은 1이 되는 거고, 아까 요 방정식의 해가 z였으니까 여기다가 z 집어넣으면 z의 세제곱은 1이다.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지. 원칙적으로는 요 z가 나오면 z를 제곱해보고 세제곱해보고 네제곱해서 규칙을 찾는 거지만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이거지. 자주 나오는 형태니까요.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요거는 어떤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인가? x의 제곱, 여기가 마이너스 b인데 마이너스 b가 플러스 1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x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 다음 플러스 1은 0. 아, 요거의 해가 z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럼 다시 양변에 뭐 곱해? x 플러스 1 곱해주죠. 양변에 x 플러스 1 곱해주면 x의 세제곱 플러스 1은 0이 되지? x의 세제곱 플러스 1이 0이란 얘기는 x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란 얘기. 다시 양변을 제곱해주면은 x의 6제곱은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 된다 이거죠. 됐죠? 자주 나오는 요거 두 개 정도는 암기를 해놓읍시다. 잘못되어가지고 또 어디가 3이고 어디가 6인지 또 헷갈려서 또 틀리지 말고 외울 거면 확실하게.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잘 틀리는 게 뭐가 있냐. 자, 2차 방정식에서 일단 요거 필기 해놔. 하지만 필기 안 하겠지? 빨리 해.
됐어요? 자, 넘어갑니다. 자, 2차 방정식에서 켤레근 있어요. 켤레근. 2차 방정식에서 켤레근. 근데 그 켤레근을 항상 쓸 수는 없다는 거.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시험 때 낚이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mx 플러스 2는 0.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다. 그러면 흥분해가지고 이거를 보고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니까 흥분해가지고 다른 근은 자동으로 1 마이너스 루트 3이네? 아니거든.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조금 마음이 좀 좋으셔가지고 1 마이너스 루트 3으로 놓고 풀어도 풀리게끔 내실 때가 있고 안 풀리게 낼 때가 있어. 그래서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면 다른 근은 자동으로 1 마이너스 루트 3이야. 그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 두 개 더해보세요. 이게 알파, 이거 베타 두 개 더하면 2잖아요. 두 근의 합은 2인데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요 값이 2m이구나. 따라서 m이 1이구나. 이러면 틀리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요? 요거는 선생님이 마음을 먹은 거야. 틀리게 만들라고. 됐어요? 왜 틀렸어, 근데? 야,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라고 쳐봐. 확인해 보세요. 합했으니까 이제 곱해보아. 두 개 곱하면 1 플러스 루트 3, 1 마이너스 루트 3. 합차 공식에 의하여 마이너스 2잖아요. 두 근의 곱은 a분의 c잖아. 그럼 마이너스 2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는데?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두 근의 곱은 2가 되는 게 맞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라고 해서 다른 근이 무조건 1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야. 낚인 거예요. 근데 이게 맞게끔 해줄 때가 있어. 여기를 마이너스라고 해버리면 맞는 거지. 근데 마이너스 2가 아니고 다른 게 왔으니까 틀린 거지. 됐죠? 네. 그래서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다 그러면 얘가 근이니까 이거를 대입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대입해서 문제를 풀든가 아니면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니까 다른 근은 다른 한 근, 다른 한 근을 알파라고 하자. 이렇게 해야지. 뭔지 모르는 거야. 켤레근이 항상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1 플러스 루트 3이 근이면 다른 근을 알파라고 하자. 요거랑 요걸 가지고 출발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됐지?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걸 가지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는 거야. 그럼 다시 합은 1 플러스 루트 3 플러스 알파.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m. 그 다음에 곱은 두 개 곱하니까 1 플러스 루트 3 곱하기 알파. 얘는 a분의 c니까 2.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연립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알파는 루트 3 플러스 1분의 2가 되고 유리화시키면 여기 2니까 약분돼가지고 루트 3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또 이거를 보고 또 마지막까지 낚이는 애들이 있어. 맞잖아요. 켤레근 맞잖아요. 아니잖아. 1 플러스 루트 3이고 여기 1 플러스 루트 3의 켤레근이면은 1 마이너스 루트 3이지 루트 3 마이너스 1이 아니잖아요. 지금 얘랑 다르잖아. 그렇지? 그래서 다른 한근 알파는 루트 3 마이너스 1. 한근은 1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나오는 거지. 다시 요거 두 개 켤레근 아니죠? 그럼 다시 알파를 구했으니까 요 구한 알파를 여기다가 대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 플러스 루트 3 더하기 알파 대신에 루트 3 마이너스 1는 2m. 그래서 없어지는 게 1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m은 2 루트 3이니까 m은 얼마? 루트 3임을 알 수가 있다 이거지. 됐어요? 켤레근이 안 통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것도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뭘 해드릴까? 2차 함수 하나 해드릴게요. 2차 함수. 시험 범위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까지잖아. 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이거를 잘못 이해를 해서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는 중학교 3학년 때 배우고 올라왔는데 이거를 왜 또 배우냐. 지금 배우는 거는 과.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예, 그걸 배우는 거예요. 다시 2차 방정식 푸는 거, 2차 함수 꼭지점 구하고 그리는 거, 그런 것들을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배우고 올라온 거고요. 지금 배우는 거는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가 무슨 관계가 있냐고. 무슨 관계야? 이거.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놓치는 게, 자, 방정식. 니네들은 2차 방정식으로 보면 되겠지? 방정식 fx는 0. 방정식 fx는 0에서 이 방정식이니까 실근이겠지. 방정식의 실근이 그래프니까 함수의 그래프죠. 그래프 함수 y는 fx, 함수니까 그림 그리는 거야. 함수 y 이퀄 fx의 그래프에서 뭘 의미하냐, 이게 나오는 거예요. 푸는 게 나오는 게 아니고. 방정식을 풀었어. 그래서 실근이 나왔어. 그게 그림, 함수의 그래프에서 뭘 의미하냐고. 여기를 물어보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fx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의 실근은 함수 y 이퀄 fx의 뭐랑 같아? x 절 편과 같다. 엄청 중요한 거죠. fx는 0의 실근은 y 이퀄 fx의 x 절 편과 같다. 이거하고 한 개 더 있죠. 똑같이 방정식. 이번에 어떤 방정식? fx는 gx.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fx는 0으로 끝날 때가 있고 는 0으로 안 끝날 때가 있는 거야. 종류가 두 개 있다고 보셔야 돼요. 이것도 방정식이잖아. 그래서 이 방정식에 똑같이 실근은 함수. 함수란 얘기는 그래프 그리란 얘기야. fx랑 gx가 있으니까 그래프를 두 개를 그려야겠지. 함수 y는 fx 요거하고 y는 gx. y는 fx와 y는 gx 라고 하면 그래프를 두 개를 그리니까 뭐가 생겨요? 교점이 생기지. y 이퀄 fx와 y 이퀄 gx의 교점이라고 말하면 틀리고, 교점 중에서 무슨 좌표? x좌표. 이거 두 개를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를 가지고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그냥 넘어가 버리면 시험 때 틀려요. 다시 fx는 0, 0으로 끝나는 방정식의 실근 y 이퀄 fx의 x절편. 정확하게 누가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외우세요. 방정식 fx는 gx, 0으로 안 끝나는 거. 그때의 실근. 그때는 그림을 두 개, y는 fx와 y는 gx 그림을 두 개 그렸을 때 교점이라고 말하면 틀리고, 교점 중에서도 교점의 x좌표다. 이렇게 말해야 맞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아래 걸로 간단하게 예 들어주고 마무리 지을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x축. 그리고 지금 시험 범위는 당장 2차 함수니까 y 이퀄 fx라고 하는 2차 함수. 요거하고 y 이퀄 gx라고 하는 1차 함수가 있다고 쳐봐. 그때 y 이퀄 fx와 y 이퀄 gx에 교점이 두 개네. 근데 교점을 이렇게 찍어 놓고
fx는 gx의 해가 뭐야? 그러면 여긴데요? 좀 틀린다니까. 교점 중에서 뭐라고? x좌표라고. 이런 걸 놓쳐 니네가. 그래서 fx하고 gx 그렸을 때 교점 중에서 이렇게 내려오셔야 돼요. 교점 중에서 x좌표 여기 교점 중에서 x좌표 내려와서 여기 교점의 x좌표. 그러면 이 그림을 보고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자, 해석. 방정식 fx는 gx지. fx는 gx의 실근이 그래프 각각 그렸을 때 뭐랑 같다고? 네, 교점의 x좌표와 같다고. 근데 교점의 x좌표가 알파와 베타잖아. 이거의 실근이 교점의 x좌표인 알파와 베타와 같다 이거지. 그럼 식이 어떻게 돼? 식을 세울 때 fx는 gx를 가지고 식을 세우라 그러면 무조건 한쪽을 0으로 만들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조건 한쪽을 0으로 만들고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 gx를 넘겨. 그러면 fx-gx는 0 그러지 말고 fx-gx는 알파와 베타를 가지고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다시 인수분해를 할 때는 무조건 한쪽을 0으로 만들고 시작하는 거라고. 그럼 알파 베타를 가지고 쓴다 그러면 x-알파 x-베타 베타 x-알파 x-베타를 가지고 쓰는 거고요. 인수분해 할 때는 무조건 한쪽을 0으로 만들고 들어간다고. 그럼 fx-gx는 뭐야? x-알파 곱하기 x-베타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고, fx의 그래프 보시면 아래로 볼록하잖아요. 그렇죠? 아래로 볼록하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뭔진 모르지만 이렇게 쓰셔야 돼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뭔진 모르지만 아래로 볼록한 거기 때문에 a가 양수다. 여기까지. 이렇게. 됐지? 하나 더. 자, 이렇게. 자, 이번에는 위로 볼록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y = fx 와, 자, 이번에는 접하기 합시다. 이렇게. 얘를 1차 함수 y = gx라고 할게요. 다시 요거 2차 함수, 요거 1차 함수. 그랬더니 그래프에서는 교점의 x좌표라고요. 교점의 x좌표 이렇게 여기 교점의 x좌표가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그럼 방정식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방정식이 뭐냐면 fx하고 gx하고 같다라고 하는 방정식이라고. 생뚱맞게 fx는 0 그러지 말라고요. 그래서 어떤 방정식? fx는 gx를 쓸 거예요. fx는 gx. 근데 교점의 x좌표가 알파. 접하는 개념이니까 중근 개념이잖아요. 다시 알파에서 접하기 때문에 알파가 중근이야. fx는 gx예요. 근데 시험 때는 시간이 없으니까 아까 한쪽을 0으로 만들려고 그랬지. 그러니까 fx는 gx에서 한쪽을 0으로 만들려고 그랬으니까 gx를 그냥 넘겨버려. fx-gx는 0 이렇게. 그 대신 0이라고 쓰지 말고 는 해놓고 알파가 중근이니까 어떻게 완전 제곱식 x-알파의 제곱 이렇게 쓰시고 최고차항의 개수는 모르니까 a. 근데 fx는 어디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잖아요. 위로 볼록이니까 최고차항의 개수 a는 뭔진 모르지만은 음수다. 이렇게 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거, 요 그림, 이 그림을 보고 이 식이 나와야 되고, 아래쪽에 있는 거, 요 그림을 보고 이 식이 나와야 되고. 시험 때 유용하게 쓰라고. 배운 내용 정리해 보세요. 빠이빠이.